자, 얘들아, 내 얼굴 안 보여도 되지? 야, 아무도 없으니까 불 켜놓고 정확하게 봅시다. 얘들아, 오늘 모의고사 잘 봤고요. 토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봤는데 보느라 수고하셨고, 지금 보니까 시간 모자라다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마음 같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7번 남았으니까 내가 7번 동안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 신경 쓰면서 남은 시험들 치르도록 합시다.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내가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굉장히 쉬운 문제죠. 1번부터 3번까지 틀리면 뒤에 봐서 알겠지만 고득점 나오기 힘들어. 그런 구조야. 얘도 3점이야. 3점 무이지. 근데 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냥 비문학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 2번 같은 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실수하면 엄청나게 손해지. 킬러 문제 틀리나 2번 틀리나 똑같이 3점 깎이는 거야. 차분하게 1번부터 3번까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독서의 의미가 뭔지, 글의 의미가 뭔지,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의 의미가 뭔지, 추론 능력이 뭔지 시키는 대로 보란 얘기야. 지금 1번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독서에 필요한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속도를 향상해야 한다. 글을 읽는 속도를 향상하면 독서에 필요한 추론 능력을 반대네, 그치? 독서에 필요한 추론 능력을 갖추려면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속도가 향상되면 추론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원인과 결과, 순서의 관계가 해당이 됩니까? 안 돼요. 본문에 속도는 배경 지식과 관계되어 있죠. 그렇죠? 배경 지식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배경 지식이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서는 추론 능력이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죠? 자, 틀린 사람들 곱씹어 보시고 2번에 몇 번? 4번이죠. 주어인 책임과 서술을 만든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이번에 4번이고요. 5번은요.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어. 기억. 읽기 중에 독자가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라고 그랬어. 자, 근데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친구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친구들에게 전달해 줘? 아니죠. 그쵸?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1, 2, 3번. 득점을 절반 정도밖에 못한 친구들은요. 일단 1, 2, 3번에 주목합니다. 화작과 1, 2, 3번을 안 틀리도록 하세요, 얘들아. 화작도 점수가 있고요. 1, 2, 3번도 점수가 있어요. 1, 2, 3번은 내가 어떻게 나와도 다 맞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2, 3번이나 화작에서 틀리고서 어디 가운데에서 특히 매체, 언어와 매체 중에서 매체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말고. 여기에서 점수 로스가 났는데 비문학 공부만 무진자 아니 비문학 공부하면 여기도 늘긴 해.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맞춰야 할 때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을 높이자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비문학 귀인 한번 봅시다. 귀인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귀인이랑 하고 시작을 하는데 본문부터 봅시다. 자, 우리 가와 나글의 차이점 주말에 했었죠. 가에서는 귀인이랑 하면서 귀인 이론에 따르면 내부 귀인은 외부 귀인은 그리고 얘가 공병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자, 봐봐. 여기에 보면
귀인의 정이 나와 있지. 그리고 귀인 이론의 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내부 귀인의 정의, 외부 귀인의 정의. 다 낯선 단어들이잖아. 이 글을 읽으면서 각각의 단어들의 정의를 정리해 놓는 작업을 안 해놓으면 우리 헤맬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읽으면서 각각의, 그치, 내가 화살표 쳐놓은 거 보이죠? 정리해 두셨어야 되고, 이후에 귀인 이론은 공변 모형으로 발전했다. 그렇구나. 공변 모형은 이런 거다. 귀인 이론의 발전된 모형. 발전된 모형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행위적 상황 자극. 여기에 얘가 키워드구나. 행위자 상황 자극. 얘를 표시해놨어야 되네. 그치? 세 가지 항목이 변할 때 같은 행동이 관찰되는지를 고려해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행동의 원인을 보는 건 똑같은데 변수가 3개가 늘었네. 귀인 이론에 비해 행위자 상황 자극. 그치? 자, 그런데 공변 모형에 따르면 조건 나왔어. 공변 모형에 따르면 원인의 귀속 방향은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을 토대로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합의성이 뭔지 확인하고, 일관성이 뭔지 확인하고, 특이성이 뭔지 확인하고. 지금 보면 첫 번째 비문학에서는 시간 끌 게 별로 없었다. 그죠? 자, 그래서 특이성이, 여기 합의성이 말하는 부분, 일관성이 말하는 부분, 특이성이 말하는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합의, 알고 있는 일관, 알고 있는 특이랑 상관없이 요 글대로만 보는 거야. 자, 합의성은 행동과 행위자라는 2가지 변이의 공변. 즉, 동그라미 쳤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면 합의성이 높고,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합의성이 낮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합의성은 그래서 행동과 행위자였는데 일관성은 행동과 상황이래. 3가지 나왔는데 얘랑 공통점이네. 여기에 변수에도 행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변수에도 행동이 들어가 있어. 판단하면서 읽어야 되죠. 행동, 상황이라는 2가지 변이네. 공변. 즉 뒤에랑 앞에랑 똑같은 거지. 상황이나 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다르면 때가 다르면 상황이 다른데 행위자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 일관성이 높은지 낮은지 볼 수가 있대. 동일한 행동을 하면 높고 상황이 달라서 다른 행동을 한다면 일관성이 낮은 거예요. 특이성은 행동과 자극, 행동 3가지 다 공통 변인으로 행동을 말하고 있네. 그치? 행동과 자극이라는 2가지 변인, 즉 변인의 공변. 즉 특정한 자극뿐만 아니라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여부. 그치? 행위자가 자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면 특이성이 낮고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특이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자, 이렇게 3가지 공변 모형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이처럼 공변 모형에서는 행위자, 상황, 자극 중 하나와 그리고 3가지 중 하나와 행동의 상관관계, 즉 2가지의 변인을 통해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의 2가지는 무조건 얘 하나랑 이거 중에 하나. 행동과 자극, 행동과 상황, 행동과 행위자 2가지의 변인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합의성이
낮거나 일관성이 높거나 특이성이 낮으면 뭘 하기가 더 쉬워? 내부 기인을 하기가 더 쉽고 내부 기인의 정의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위에서. 반대일 경우 그러면 합의성이 높거나 일관성이 낮거나 특이성이 높을 때는 뭘 한다? 외부 기인을 하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가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지. 가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 우리 항상 구체적 예시 나오면 아 여기서 문제 나오겠구나. 문제에서 이 구체적인 예시를 여기에 대입해서 이 이론에 대입해서 같은 상황을 이론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의 예시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이어져서 나온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필요한 두 가지 변이를 모두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대. 공변 모양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얘들아 조건 나왔어. 당연히 공변 모양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한대? 경험에 의존해 필요한 정보를 찾게 된다. 그렇대. 아, 공변 모형을 정보가 부족해서 공변 모형을 적용을 못해. 그러면 정보 대신 경험에 의존하는구나. 공변 모형을 적용하기 힘든 문제점에 해결책으로 뭘? 경험을 제시를 하는 거구나. 해결책이 경험에 의존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경험에 의해 습득된 어떤 원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초래한다는 신념을 뭐라고 한다? 인과적 도식이라고 한다. 인과적 도식. 인과적 도식이 뭔지 내 머릿속에서 꺼내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래. 어떤 상황이야? 위에는 공변이론이 있었는데 공변이론은 행위자 아까 뭐였니? 세 가지 있어야 됐었죠? 행위자, 상황, 자극 세 개가 다 있어야 됐어요. 행위자, 자극, 그치? 상황.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부족할 경우에 경험에 의존하는 거야. 모든 게 다 갖춰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신념을 인과적 도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인과적 도식의 첫 번째는 다수의 필요 원인들이에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 말 그대로야. 원인이 둘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 둘째는 다수의 충분 원인들. 예. 어떤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원인들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경우다. 그러면서 가령 예시로 육상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만약에 육상선수가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자, 필요의 원인들, 다수의 필요의 원인들이라는 도식으로 인해서 얘가 체력도 좋고 연습도 많이 하고 의지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선수는 체력도 있고 연습도 많이 하고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원인들은 다수의 필요 원인들이야. 오케이? 왜? 우승이라는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선수가 뭘 했는가? 선수가 부정을 했는가? 실수로 인해서 복용했는가? 결국에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는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면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구체적인 모든 변수가 없어도 경험에 의해서 필요의 원인들인지 충분의 원인들인지 알 수가 있다. 판단할 수가 있다. 하면서 우리 귀인 이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귀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관찰자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가정한다. 자, 가에서는 귀인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귀인 이론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내가 그랬지. 가와 낙을 두 개가 나오면 가글과 나글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읽으라고 했어. 자, 그래서 귀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이러이러한데, 자, 편향된 중간에 볼까? 하지만 편향된 판단을 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귀인 오류라고 하고, 대표적인 귀인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본적 귀인 오류. 기본적 귀인 오류. 얘는 외부 요인들은 과소평가하고 내부 요인들은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우리 뉴스에서도 자주 이런 거 많이 보죠. 그쵸? 거기에 도로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도로인데 운전자가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면 모든 게 쉽거든. 그렇지? 만약에 도로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해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다른 도로들도 사고가 나기 쉬운 구조인지 다 확인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 야,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걔가 그냥 운전 습관이 거지 같아서 그래 라고 하면 성격과 같은 내부 요인들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면 일이 쉬워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고 편안하기 위해서 편향된 판단을 하면서 뭘? 뒤에서 보면 에너지를 줄이는 거잖아. 지금 봐봐. 인지적 구두쇠 이런 귀인 오류, 기본적 귀인 오류와 함께 이런 원인은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구두쇠야. 인지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너네도 그렇지. 머리 쓰는 거 매우 힘들잖아. 문제 푸는 거 너무 힘든 일이야.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거. 굉장히 귀찮고 피곤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인지적인 습관이야. 그냥 가급적이면 내 머리를 안 쓰려고 눈앞에 명확한 개인적 요인에만 의존을 해서 편향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지. 야, 걔가 운전 잘못한 거지. 뭐 도로가 그러면 다 그렇지. 안 그런 도로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서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이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추론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적 부담감을 줄이는 파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저성은 그런 거냐? 현저성에 대한 정의. 여기서 계속 정의가 나와요.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판단의 공정성이 흐려진다. 자,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죠? 그렇죠? 상대방이 약속에 늦었을 때는 내부인. 내 문제는 내가 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요인을 다 판단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니네가 수업에 늦었어. 시험을 못 봐서.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니네가 숙제를 안 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다 오류다. 한편 귀인 오류는 집단 차원에서도 발생하는데 집단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극적 귀인 오류래. 궁극적 귀인 오류가 뭔가 봤더니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자 이미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만한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했다. 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외부 기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궁극적
귀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간 편견. 뒤에 문제에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편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쵸? 요 궁극적 귀인 오류를 얘기하죠. 그죠? 자, 반대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누군가가 선행을 했다면 우리 집단이 원래 그렇지 뭐 악행을 했다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단 간 집단, 집단 대 집단에서 행하는 편견이 궁극적 귀인 오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 답 맞춰봤을 테니까 4번에는 문제가 쉽죠? 그쵸? 우리 통념이라든지 통시적이라든지 모르는 단어 없어야 되고요. 통념과 통시적 다른 겁니다. 통념은 일반적 생각들이고 통시적은 뭐 시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죠. 3번 둘 다 구체적인 예시, 가령하게 예시 들게 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죠. 자, 두 번째 5번 가와 나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켈리의 공격 모양은 행위자, 상황, 자격이라는 세 항목 중 두 가지 아니죠? 세 개 중에 하나와 그리고 뭐 행동이라고 얘기했죠. 띄엄띄엄 읽으면 이런 거 틀리겠지. 야, 이런 거는 이미 본문 읽으면서 답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 이런 조건, 세세한 조건들 당연히 문제에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셨어야죠. 5번에 답은 4번. 6번은요. 이런 거 풀 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나 시키는 대로. 답 1번인데 합의성이 언제 높은지 내 위에다 써놨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면 합의성이 높고 특정한 자극에만 그 행동을 하면 특이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합의성이 높고 특이성이 높으면 뭐를 한다? 외국인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번에 6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7번은 아까 틀 뻔했네요. 7번 기업과 니은의 이해한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도요. 켈리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거가 켈리의 관점에서 공변이론에서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합의성 외국인 합의성과 외국인 확인하는 거 맞나? 자 보세요. 니은에 보면 이 부분 볼까? 선행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는지 얘가 합의성의 여부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야. 이거 외국인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성과 외국인의 문제. 답 몇 번이요? 7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자, 8번. 8번은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돼. 여기에서 갑자기 이거 노인은 궁극적 귀인 오류, 젊은 층과 노인층 간의 편견, 궁극적 귀인 오류를 하고 있는데 집단의 편견, 집단에 대한 편견이니까 젊은 층에 대한 편견. 그런데 5번은 갑의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한 것은 다수의 충분 원인들 도식에 의해 갑자기 다수의 충분 원인들 도식을 왜 얘기합니까? 그죠? 나머지 다 맞고 본문과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9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관점의 문제, 정의의 문제, 관점과 정의로 대부분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9번의 답은 이따 뭐 이어서 다 해야 되죠. 그쵸? 한번 끊고 두 번째 기억할게요.